다시 해. 청소도 제대로 못해. 저기 먼지 보이잖아. 여자 과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가 집어든 서류 뭉치가 청소 아줌마 얼굴 앞으로 날아왔어요. 하얀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57세 청소 아줌마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떨어진 서류를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과 2주 뒤 그 여자 과장은 청소 아줌마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용서를 빌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청소 아줌마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3주 전 정숙은 명품 가방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미영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언니, 여기. 미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인연이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미영의 표정에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그게 내 친구 은희 있잖아. 응, 알지. 정숙은 은희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은희 언니가 요즘 한성그룹 본사 건물에서 청소 일하거든. 정숙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한성그룹? 거기. 응. 근데 은희가 언니한테 들었대. 거기 분위기가 정말 이상하다고. 이상해? 어떻게? 미영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자 간부들이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심하게 대한대. 물건 집어던지고 욕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뭐라고? 언니, 한성그룹 회장님이 언니 남편 아니야? 그 회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 아세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성그룹. 남편 재훈이 30년간 온 정성을 다해 키워온 회사였어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 지금은 국내 30대 그룹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녀는 회장 부인이지만 회사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남편이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희 언니가 진짜 힘들어 하신대. 특히 김 과장, 박 부장이라는 사람들이. 미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숙은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말해줘서. 나한테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언니,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재훈은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조용한 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재훈은 좋은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직원들을 아끼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회장실에 앉아 있어요. 꼭대기에서 서류를 보고 보고를 받고 회의를 합니다. 밑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를 수밖에 없죠.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정숙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남편이 출근한 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다가는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정숙은 인력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인력소였어요. 낡은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력소 소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청소 자리 있나요? 소장이 서류를 뒤적였어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파일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성그룹, 한성그룹. 아, 여기 있네. 마침 15층에 한 자리 났네요. 하실래요? 네, 하겠습니다. 그럼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주세요. 정숙은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과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김정자라는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나이가 57세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청소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일 많이 해봤어요. 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정숙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늘 단정하게 하고 다니던 긴 머리를 귀 밑까지 싹둑 자르니 완전히 다른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미용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도 놀랐죠. 안경도 샀습니다. 평소에 렌즈를 끼고 다녔는데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니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옷도 새로 샀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라 재래시장에 가서 가장 저렴한 옷들을 골랐어요. 1,000원짜리 양말, 5,000원짜리 티셔츠, 10,000원짜리 바지. 거울 앞에 서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짧은 머리, 두꺼운 안경, 수수한 옷, 화장기 없는 얼굴. 평소에 세련된 회장 부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57세 아줌마가 거기 서 있었어요. 이제 됐어. 일주일 후 정숙은 한성그룹 본사 15층 청소 담당으로 배치됐습니다. 이른 아침 6시 그녀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어요. 정문이 아니라 뒷문이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였죠. 지하 1층 청소 직원 휴게실에서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하늘색 조끼에 한성그룹 청소라고 쓰여 있었어요. 다른 청소 아줌마들도 하나둘씩 출근해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 첫날이에요. 나는 4층 담당 박순자예요. 몇 층 하세요? 15층이요. 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15층? 거기 좀 빡세더라. 조심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일이 좀 많다고. 힘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과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청소도구 카트를 끌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동안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시작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5층 영업 2팀. 깨끗하고 세련된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직원들은 없고 조용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허리를 숙였다 폈다 반복하니 금방 땀이 났습니다. 오전 9시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각따각 날카로운 소리였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배지를 보니 김수진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정숙을 스쳐 지나가려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봐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여기 청소 제대로 안 했네? 먼지 보여. 김수진이 발끝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정숙이 자세히 보니 먼지가 조금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방금 청소한 곳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그랬어요. 김수진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것도 주워요. 청소 아줌마 일이잖아.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무릎을 꿇고 서류를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김수진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나이 먹었으면 몸이 안 되니까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월급은 받으면서. 그리고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다 주워서 정리한 후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실상이구나. 이틀째 정숙은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닦았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명찰을 보니 박미라 부장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짧은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죠. 박미라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휴지통을 쳐다보더니 화를 냈어요. 아, 진짜. 여기 휴지 왜 안 채워놨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아침부터 뭐 했어요? 월급 받으면서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박미라가 쓰레기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쓰레기통이 넘어지며 안에 있던 휴지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이것부터 치워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정숙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휴지들을 하나하나 주웠어요. 하지만 이것이 은희가 그리고 수많은 청소 노동자들이 매일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사흘째 정숙은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큰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김수진 과장과 박미라 부장 그리고 몇 명의 여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정숙이 아직 청소 중인 것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우리 회의 시작하니까 나가세요. 김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네, 금방 끝낼게요. 정숙이 서둘러 청소 도구를 챙기려는데 김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금방? 지금 당장 나가라고. 정숙이 청소 도구를 챙겨 나가려는데 박 부장이 비아냥거렸어요. 청소 아줌마 주제에 느려 터졌네. 나이 먹으니까 몸도 안 돌아가나 봐. 여직원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숙의 귀를 찔렀어요. 정숙은 문을 닫으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복도로 나온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내 남편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었구나. 일주일째 정숙은 매일같이 갑질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김수진은 청소 아줌마들한테 개인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느 날 오후 정숙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김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내 책상 서랍 정리 좀 해줘. 과장님, 그건 제 업무가. 업무? 청소하는 게 업무 아니야? 빨리 하세요. 정숙은 할 수 없이 김수진의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온갖 개인 물건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청소 업무가 아니었어요. 박 부장은 더 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숙을 불러 세우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닥 다시 닦아요. 내 구두에 먼지 묻었잖아. 정숙이 바닥을 보니 멀쩡했습니다. 방금 닦은 곳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나이 처먹고 청소나 하는 주제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정숙은 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다른 여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줌마, 이거 커피 타와. 아줌마, 내 가방 좀 들어줘. 아줌마, 저기 휴지 떨어졌는데 안 보여? 정숙은 매일 밤 숙소로 돌아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피해 내용을 적었어요.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도 했어요. 가장 노골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들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2주째 정숙은 사무실 구석에서 청소하며 김수진과 박미라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숙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부장님, 요즘 회장님 기분이 안 좋으시대요. 김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고. 직원들 불만이 많다나 봐. 박 부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회장이 뭘 알아? 꼭대기에 앉아서 설이나 보는데 밑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맞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래. 청소 아줌마들이야 뭐 어쩌겠어? 월급 받으려면 참아야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숙의 가슴을 에웠어요. 정숙은 조용히 걸레질을 계속하며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대화도 고스란히 녹음됐어요. 이제 충분해. 3주째 정숙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 파일 12개, 사진 30장, 목격 내용 상세 기록. 그날 저녁 정숙은 남편 재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야. 정숙이 지난 3주간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재훈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의 청소 아줌마로? 응. 미안해, 말 안 하고. 정숙이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이봐요. 이거 다시 해. 나이 처먹고 청소나 하는 주제에. 청소 아줌마들이야 뭐 어쩌겠어? 월급 받으려면 참아야지. 재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 핏대가 섰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에서? 재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책상을 세게 쳤어요. 내가 몰랐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당신 잘못이 아니야. 꼭대기에선 밑이 안 보이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날 아침 김수진 과장과 박미라 부장 그리고 여직원 5명이 회장실로 긴급 호출됐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회장실로 오래? 김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 재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안경을 벗고 화장을 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 재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아내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 사모님? 정숙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3주간 저는 15층 청소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박미라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정숙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이봐요. 이거 다시 해. 나이 처먹고 청소나 하는 주제에. 청소 아줌마들이야 뭐 어쩌겠어? 월급 받으려면 참아야지. 김수진과 박미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수진 과장, 박미라 부장. 즉시 해고입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박미라도 울먹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사모님, 제발.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빌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괴롭힌 청소 아줌마들한테 빌어야죠. 그리고 다른 여직원들을 봤어요. 여러분은 1개월 무급 정직입니다. 그동안 직장 내 인권 교육 받으시고 청소 업무를 직접 체험하세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성그룹 본사 전 직원에게 공지가 떴습니다. 긴급 공지.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전 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든 직원은 일주일간 타부서 업무를 체험합니다. 상호 존중하는 한성그룹을 만들겠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강재훈, 정숙은 청소 아줌마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렀어요. 15층뿐만 아니라 전층의 청소 담당자들까지 총 17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숙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회장님 부인으로서 여러분을 살펴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청소 아줌마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박순자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저희랑 같이 청소하셨어요? 네. 3주 동안 모두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그동안 받으신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입니다. 적지만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각자 300만 원씩 들어 있었어요. 한 아줌마가 울먹였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 덕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어요. 정숙은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눴어요. 6개월 후 한성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부서에 인권 담당자가 배치됐고 익명 신고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직원들은 언제든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처우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월급이 30% 인상됐고 4대 보험이 강화됐어요. 휴게실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휴게실에는 소파와 안마의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까지 갖춰졌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직원들의 인식이었어요. 청소 직원들을 동료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그리고 정숙은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회사에 나와 현장을 다니며 직원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소 직원뿐만 아니라 경비, 식당, 주차 관리 등 모든 협력업체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15층을 다시 찾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새로운 청소 아줌마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정숙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청소 아줌마가 놀라며 허리를 폈어요. 아, 사모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숙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드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게요. 청소 아줌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회사 처음이에요.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곳이 정숙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재훈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나도 몰랐던 걸 알아냈잖아.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존중받는 회사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혹시 여러분 직장에도 이런 갑질이 있나요? 누군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계신가요? 정숙은 57세의 나이에도 직접 청소 아줌마가 되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책이나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의미 있었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꾹.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